상당히 쉽습니다. 밸류 값이라고 해서 이 밸류 값을 사이즈가 대표해서 읽어오는 겁니다. 사이즈는 밸류는 뭡니까? 15죠. 15에 플러스 픽셀, 그럼 15픽셀이 되는 거고, 얘를 반영하려면 클래스를 만들고 패딩, 보텀에 대해서 사이즈, 그럼 15픽셀이 되겠죠. 해당 결과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컴파일을 하고 보여드리는데 소수점 0.5를 붙였죠. 이렇게 됐을 때 출력되는 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고 플러스가 아닌 밸류 값이 곱하기로 합시다. 곱하기로 해서 얘에 대한 수치는 1픽셀입니다. 컴파일을 완료하고 해당 내용을 보면 15.5픽셀은 똑같아요. 소수점이라도.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고요. 바로 이 값입니다. 라운드 해서 마치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쓰듯이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값을 계산할 때 픽셀인데 곱하기가 됐어요. 그럼 얘는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5기 때문에 얘는 16픽셀입니다. 컴파일을 하고 해당 내용을 보면은 16픽셀이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0.3이다 그랬을 때 컴파일을 하면 완료가 됐고 결과값은 15픽셀, 반올림이 안 되죠. 그랬을 때 바로 값을 이 내용을 써서 얘를 함수식으로 구현해서 계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스에서나 권장하는 내용은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출력은 되는데 여기서 권장하는 거는 컬러 값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RGB나 HSL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RGB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이건 간단하게 참고로 HSL이라는 거가 있는데 라이트룸 같은 거를 해보셨으면 아시겠네요. 일단 저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RGB 컬러 올바르게 출력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컬러 값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RGB라고 또는 HSL이면 HSL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기본적인 내용을 쭉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괄호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안에 콤마로 해서 구분이 되는 거죠. 일단 결과는 이렇습니다. RGB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두 개를 쓴 거죠.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말도 안 되니까. 근데 RGB에 대한 표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CSS 변경은 된 거고, 콤마 다음에 반드시 스페이스로 공백이 있어야 정상적인 내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되는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걔는 원형을 원하는 거고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스타일 시트 반영 값은 이 컬러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기본적인 스타일 그 컬러가 없어지고 이것만 나오게 하려면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석 처리 별표로 해서 하는 방법은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아예 안 나오게 할 것이냐, 소스 자체는 반영은 안 되지만 주석 처리로 해서 나오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결론은 RGB가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RGB로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콤마 다음에 공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맨 위로 올라와서 변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컬러 값에 대한 변수가 되겠죠. 제가 성급한 마음에 미리 정의를 했는데 변수명은 이렇게 컬러에 대한 레드 값이다. 그것은 RGB에 대해서 값을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반영을 할 곳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위에 이것도 주석을 했고 보이는 주석이죠. 변수를 가져온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다. 그럼 우리가 하나로 일반 컬러로 해서 했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 일반 텍스트 컬러, 그럴 때는 그냥 기본적인 컬러도 레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얘를 컴파일 해주고 yes라고 해주고 반영된 값을 보면은 같은 변수를 해서 레드로 계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레드는 여기에 있는 이 레드가 아니라 RGB 값에 이 밸류 값을 계산한 게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RGBA 알파 값일 때는 4자리인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냥 이게 컬러 키워드처럼 레드로 나오지는 않겠죠. RGBA면 당연히 이렇게 밸류 값이 돼야 되고 반영된 값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알파 값 0.3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명은 이렇게 변경을 해서 반영되는 곳은 쭉 아까 했었던 곳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그냥 일반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변수명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값도 바뀌었겠죠. 반영을 시켰고 보시는 것처럼 적용된 사항은 RGBA일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이 된다. 따로 사인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처럼. 그렇다면 이번에는 RGBA를 좀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변수를 정의해서 여기다 가져와서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여기다가 변수를 하고 적용값도 같이 하도록 하죠. 이 내용은 아까 했던 부분인데 변수명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거는 이걸 그대로 쓰거나 따로 쓰거나 그렇게 했었죠. 방법을 총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FG라는 클래스에 컬러 값을 할 때 RGBA로 할 거다. 그럼 이 변수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이 내용이 적용이 되겠고, 이번에는 투명, 불투명 키워드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하는데 변수를 또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밸류 값을 0.2가 아닌 0.7로 했어요. 투명을 0.7로 해라 라는 사항입니다. 얘는 오퍼시티 불투명을 0.1로 해라. 물론 RGBA 컬러는 이거를 가져다 쓰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요 값들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시가 됩니다. 얘는 이 값에나 적용이 되는 거죠.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시키고 적용 값을 본다면 맨 아래로 내렸을 때 0.2는 우리가 아까 정의한 RGBA의 알파 값입니다. 하지만 투명으로 옵션을 준 거는 투명 옵션 명은 없어지고 RGB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리고 불투명 0.3으로 해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지금? 이것은 내용을 줘도 무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투명은 불투명 밸류 값을 준 거고, 얘는 투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투명 자체로 바뀌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90 라인에 에러가 났다는 겁니다. 밸류 값이 있어야 얘가 0으로 변경이 됩니다. 완료 값을 본다면 이렇게 0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할 텐데 딱 보면 아실 겁니다. CSS3에서 필터 값을 따로 적용해야 될 때가 있죠. 익스플로러 때문에 그때 필터 효과가 좀 복잡다단하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스타트와 엔드 컬러를 좀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수 컬러를 뭐 RGBA든 키 컬러든 이런 컬러든 정의를 하고 이렇게 각각 두 개의 키워드를 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타트와 엔드 필터 값을 주기 위한 건데 div에 뭐가 있다면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그럼 정확히 필터로 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좀 길어서 제가 한 번에 붙여 넣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사항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이런 사항은 다 동일합니다. true, false에 대한 것은 CSS3에서 충분히 설명이 들어갔던 건데 여기에 스타트 컬러 str이니까 옐로우로 하고, 옐로우는 이 키워드를 변수명으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엔드 컬러 자체는 이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 레드죠. 그러면 필터가 적용이 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해당 내용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완료가 됐고, 보겠습니다. 필터 효과로 해서 이렇게 펄스 값, 이 부분은 정의한 그대로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스타트 컬러와 엔드 컬러를 따로 이 값으로 해서 풀어서 정의가 되는 거죠. 얘네 둘을 하다 보면은 별의 별 내용도 다 변경할 수가 있는데, 마우스 오버했을 때 A 링크에 뭐 커서를 프린터로 해라, 뭐 여러 가지 커서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 옵션들을 줄 때 다르게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다라고 했을 때는 n 다시 이게 붙는 겁니다. 공백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완료됐고, 완료된 경우에는 이렇게 리사이즈로 해서 커서가 밸류 값이 붙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랬었을 때 해당하는 값은 이렇게 NW로 해서 이 밸류 값이 붙는 거죠. 그리고 CSS에서 3 같은 경우에 컨텐트 빈 공백열을 스타일 시트로 비포냐 애프터냐 글에 아니 문단에 요소에 그 사항도 이 자체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한 번에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 클래스의 앞에 이 클래스 모습 나오기 바로 옆에 왼쪽이죠. 한마디로 거기 컨텐트를 정의를 하는데 RGO라는 거에 2003을 플러스 하면은 공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RGO 2003이 됩니다. 붙여서. 그리고 폰트 패밀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글꼴이 이렇게 있는데 스트링 문자열을 이렇게 해주면은 얘와 얘를 붙여줘서 이 다운표 안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해당 사항은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관련된 사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비포 애프터 기능 쓸 때 그걸 또 붙여줄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는 다운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실습을 완료했는데 이 사항은 이렇게 붙여준다는 표시만 해주면 붙여집니다. 하지만 이 표시가 없으면 안 되죠. 지금 에러가 난 거를 이렇게, 원래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러가 난 이유는 이곳에 이 표시를 지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죠. 그리고 SASS, 그러니까 SAS와 SCSS 다 동일하게 어떤 스크립트 구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처럼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시킨다. 넓이 값이 이렇게 되면은 7535 플러스 1이니까 36 픽셀로 해서 출력이 되겠죠. 연산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값이 연산돼서 나오는 값이죠. 그리고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연산 이외에 보관, 이 구문을 아실 겁니다. 보관 기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총 변수를 3개를 정의했습니다.
얘는 이름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해서 div에 샵으로 해서 보관 기능, 클래스로 해서 클래스명은 이거예요. div에 sccr이 있다면 해서 left 변수가 들어가 있죠. left를 붙여준 거예요. 왼쪽에. 그리고 그 내용은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럼 여기에 결과값이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죠. 컬러 값은 이미 들어가 있고 거기에 컬러 색상표 변수를 블랙으로 해서 밸류 값을 검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 표기를 다시 했고 해당 내용을 보신다면은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div에 이 클래스가 있다면 검정으로 해줘라 라고 해서 정의가 된 거죠. 그리고 보관을 좀 알아본다면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폰트 스타일을 정의를 할 수 있죠. 폰트 사이즈를 15로 하는데 중요한 거 보관, 이거를 필터링해서 붙여주는 겁니다. 폰트 사이즈 이렇게 해서 라인하이트 값이 이렇게 막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라인하이트에 대한 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이 부분 자체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25픽셀. 폰트 사이즈는 폰트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같이 라인하이트를 붙여준다면 15픽셀에 25픽셀 슬러시로 해서 일반 픽셀과 라인하이트가 정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복잡 다단하는 경우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헷갈리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SCSS와 SASS의 차이점, SCSS는 스타일 시트랑 동일하게 정의해주고 컴파일러 해주면 됩니다. 근데 SASS는 조금 번거로운 게 이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갖다 붙여 넣거나 스타일 시트를 개조하거나 그럴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SASS가 아니라 SCSS로 변환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컴파일 명령도 달라져야죠. SCSS로 해서 파일명이 2번으로 해서 저장하라고 해서 정의를 합니다. 제가 미리 컴파일을 했는데 매핑 기능은 똑같아요. SCSS도 매핑된 파일이 CSS 동일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왜 SASS에서 SCSS로 정의를 했냐면 보면 중첩되는 사항들이 막 생겨요. 그럼 여기서는 SASS는 3칸을 띄워주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SCSS는 그다지 그런 사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SCSS 맵에 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맵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에 있는 거를 순차적으로 값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니까 그런데 직접 변수를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습되는 파일은 우측 하단에 보면은 UTF-8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변수 만드는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괄호가 있고 없고는 SASS에서는 괄호 자체를 할 때 뭐 3칸 띈다든가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SCSS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종료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해당 내용이 종료되는 사항을 세미콜론으로 하고 스타일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맵이 된 거고 맵에 각각의 밸류 값이 된 건데 밸류 값의 구분은 이걸로 하는 겁니다. 콜론 이전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니까 우리가 CSS3에서 트랜지션과 트랜스폼에 대해서 학습을 한 적이 있죠. 그 3가지를 한 번에 넣은 겁니다. 왜냐면 쉼표로 마무리를 했는데 얘가 끝점이죠. 본격적으로 얘를 출력을 하려면 CSS명을 이렇게 하고 트랜지션이라는 내용에 해당 밸류 값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몰랐던 부분 맵 밸류스 값에 대한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내용을 일컫는 겁니다. 근데 얘는 민감합니다. 이 안의 내용이라도 어느 안이냐, 이 안의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이 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밸류 값들이죠. 이 내용을 차례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밸류 값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컴파일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 분류를 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럼 트랜지션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50 트랜스폼의 이 부분까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 이게 무슨 뜻인지는 뭐 트랜지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테고 이 밸류 값들을 한 번에 정의를 해놓고 맵에 대한 밸류에서 전부 다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민감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없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땐 에러가 납니다. 이유는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고 해당 내용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결과적으로 순차적이 이어야 돼요. 만약에 ABC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 2, 3이다 라고 해서 스타트를 하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내용이 순차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소스를 이렇게 잘라내고 우리 강의 소스 이곳에 이렇게 SCSS라고 해서 정의를 해 놓도록 하죠. 다음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실습했었던 자료를 잘 보시면 대상이 UTF-8이니까 얘도 UTF-8로 정의가 됐고 캐릭터 셋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했던 내용은 캐릭터 셋이 들어갈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단 잘못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고 정상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맵에 대한 작업인데 아까처럼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은 폰트의 글꼴들별로 해서 만들 거고 컬러를 만들 거고 하나의 반복문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스타일 시트를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알아야 익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단 폰트에 대한 밸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스타일 시트, 클래스명 또는 아이디명을 미리 정의해 놓을 겁니다. 즉 요소명, 아이디든 클래스든 세 개의 요소명이 됐는데 각각의 요소는 굴림, 도듬, 공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거는 하나만 정의해서 순차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결과값은 얘네들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왜냐면 웹에 대한 밸류수, 이 내용에 있는 밸류수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클래스든 아이디든 스타일을 뽑아서 가져올 겁니다. 이번엔 또 컬러를 정의해 보도록 하죠. 좀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얘네들도 똑같이 됐고 폰트와 컬러가 각각 따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럼 세 개의 클래스든 아이디 요소든 이 사항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세 개의 값을 보관법이라는 것도 이용을 할 건데 보관법은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each 내용인데 뭐 주로 사용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설명해드렸던 보관법 C 사용할 수 있고 IR 뭐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얘가 하는 거는요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배치를 각각 시키는데 6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3개가 나오는 거고 각각 2개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키값과 밸류 값으로 해서 내부에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키와 밸류는 변수에서 우리가 정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함수고 그 안에 컬러 값을 해서 넣고 실제적으로 붙여주는 거는 오히려 헷갈리실까봐 제가 샵을 2개를 썼는데 왜 썼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키값에 함수를 정의를 할 거고요. 아까 왜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보관법으로 해서 붙여주는데 얘는 샵이면 아이디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아이디를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 폰트 패밀리와 폰트 내용을 나오게 하고 배경 컬러로 해서 나오게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폰트 패밀리는 뭐 샵 AAA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맵 get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는 뭐였습니까? 맵 values라고 되어 있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해당 내용을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폰트에 키값을 사용합니다. 키값은 무엇이냐? 이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value 값이 있고 value는 전체 내용을 가져오는 값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추가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죠. 배경 컬러는 value 값으로 출력을 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변수 컬러를 정의한 다음에 value 값을 넣어주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value in color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키값은 폰트의 요 내용들이 각각 출력이 되는 거겠고 현재 내용으로만 봐도요. 현재 value라는 함수, 즉 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컬러에 각각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고 종료를 하려면 괄호를 막아줘야 되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맵에 대한 겟 방식으로 해서 가져오고 밸류 값을 가져오는 게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면 아실 내용이고 배열이라든가 반복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자바스크립트를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띄어쓰기를 안 해서 에러가 났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얘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밸류 값에 또는 키 값에 폰트를 우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 폰트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SASS든 SCSS든 다 영문이잖아요. CSS 다. 근데 한글이 들어갈 때가 있죠. 꼭 폰트 또는 주성문 같이 중간중간 내용이 들어갈 때 결론을 말씀드리죠. 여기에 UTF-8을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작은 따옴표 안 되고요. 큰 따옴표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글이 제대로 올바르게 표현이 되고 제가 실습을 해보니까 올바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은 UTF-8 좀 아까 제가 이 내용 할 때 맨 마지막에 여긴 아무것도 없었다고 설명해 드렸죠. UTF-8이라는 자체가 아까 되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성이 됐죠. 왜냐하면 대상 파일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성이 됐고 한글도 깨짐없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TF-8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젠 이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폰트 패밀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에는 맵 get이라고 정의가 돼서 폰트의 키값 키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밸류 값 바로 이 값이 되겠죠. 두 가지를 가져오는 걸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은 키값으로 해서 폰트 값을 가져왔고 밸류 값으로 해서 컬러 값 중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가져왔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id니까 샵으로 되어 있죠. 얘를 클래스로 바꾸고 싶다. 보관법 앞에 점을 해주면 당연히 클래스가 되고 컴파일해 보면은 얘네들 전부 클래스로 변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얘는 다시 이곳에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 약간의 구분이 필요할 테니까 해당 내용과는 이런 구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한마디로 함수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사스의 스크립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청 키값을 가져온 거죠. 요청 키값은 폰트의 키값을 요청한 거예요. 폰트의 키값을 요청한 거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맵 밸류스 값 함수죠. 얘는 여기 있는 모든 목록을 보면 리턴해서 반환을 한 거죠. 이런 자체는 사스 스크립트, 그러니까 함수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쓸 이유가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클래스로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가져다가 왜 써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값을 굳이 여기서 불러올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스타일 시트를 좀 아신다면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은 벌써 하나가 아니라 세네 개를 적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복잡하죠?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 필터, 애니메이션 이런 기능들. 그런 기능들 각 브라우저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를 정의하는 게 얘잖아요, 결과적으로. 얘지만 모든 브라우저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하려면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복잡 다단하잖아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반복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내용 갱신된 사항은 여기에 이렇게 해 놓을 거고 복잡 다단할 수 있는 사항을 중첩 기능 같은 것도 사용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반응형 웹, 미디어 쿼리를 정의할 때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 부분도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id인데 얘를 그냥 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맵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K라는 건 한마디로 키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밸류값, 그리고 또 다른 키값, 또 다른 밸류값 있는데 div의 컨텐트 내용을 넣는 거죠. 맵겟, 아까 했었던 사항인데 맵겟에 들어갈 때 가장 처음에 무엇을 정의하느냐, 맵값이죠. 맵값 중에서 둘 중에 하나, K냐, KA냐, 즉 키값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여기가 키값, 키값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렌더링을 했을 때 해당 내용은 이렇게 V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사스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항들은 자바스크립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은 저장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맵에 대한 설명이죠. 맵에 대한 내용 중에서 키값이 두 개가 있는데 K랑 KA랑 거기에 이제 밸류 값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출력을 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랑은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해서 맞다면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else라는 문을 이용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와는 다른 거는 아까는 틀리든 맞든 일단 일방적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컨텐츠에 맵겟이라는 내용을 써서. 근데 지금은 그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내용 아까 넣었었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즉 이렇게 맵겟과 동일하게 내용을 넣되 맞을 때와 틀릴 때 내용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는 맞을 때와 틀릴 때 상관없이 K값에 대한 이 내용이 출력되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K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텐트에는 yes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no라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현재 yes와 no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값이 키값 자체의 밸류가 맞지 않다면 맞다면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을 짜면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엔터를 쳐보면은 캐릭터라고 해서 내용을 넣으라고 결과적으로 내용이 에러 처리가 된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캐릭터 셋을 정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현재 얘는 yes가 출력이 돼야 정상입니다. 일방적으로 yes라고 해서 강제 출력을 하는데 물론 ka라고 해도 yes라고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값이 들어갔다면 얘는 no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이 되기 때문이죠. 해당 내용을 보면 no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는 스타일 시트답게 클래스와 이런 요소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까지 해서 사스 문이 출력이 돼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CSS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을 적용받는 PHP, ASP, HTML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이걸 SQL이라고 합시다.
데이터베이스가 한마디로 라이브러리이죠.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 가는데 거기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사항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맞다면 맞지 않다면 이런 사항을 사스 문에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스에서 그때그때 변환이 돼서 CSS로 돼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려면 반드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모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또 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얘는 맵들끼리 어떤 병합 그런 자체를 해주는 함수인데 지금 내용도 자바스크립트 기본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배열을 만들어 놓고 배열 중에 원하는 내용을 집어 오는 거예요. 큰 내용을 두 개를 만들고 각각 내용마다 배열들을 만든 거죠. A 컬러가 있고 B 컬러가 있고 거기에 하나의 요소들을 배열이라고 하죠. 이 사항을 만드는데 원하는 사항이 했을 때 이거를 가져올지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병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처음에 병합하는 작업은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AA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병합을 하는 거죠. 병합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병합을 해주는데 무엇을 병합을 해줄 거냐라는 거죠. 얘와 얘 두 가지, A 컬러와 B 컬러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 안에 이 두 개가 얘를 이용해서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력해 줄 때 그냥 저는 div라고 하겠습니다. 컨텐트 내용에 맵겟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맵겟을 사용했었죠. AAA, 얘는 무엇입니까? 전체를 병합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해당 밸류, 키값이라고 하죠. 키값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BA라는 키값은 얘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컬러를 선택을 하게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컴파일을 시키고 에러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가 빠졌습니다. 스크립트에서도 종료가 되면은 종료되는 내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이고 스타일 시트에서도 기본입니다. 그럼 에러 없이 이렇게 완료가 되고 해당 내용 적용값을 보면 이렇게 ffcc 00, 즉 이 키값의 밸류 값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알면 제대로 알 수 있단 말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배열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기본에서 네임 값이 막 이렇게 있어요. 각각의 네임 값들이 있고 또 각각의 배열 값들이 있어요. 밸류 값들이. 이곳에 이걸 가져와라. 그런 거를 사용할 때 병합을 해놓고 해당 내용에 해당 내용을 가져와라.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현재 내용은 주석 처리가 됐죠. 즉, 이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을 때 이 두 가지 덩어리를 묶지 않아야도 될 경우에 얘의 얘를 가져와라. 그럼 아까 설명한 내용처럼 얘의 얘를 가져오는 거죠. 얘는 주석이 됐으니까 기능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컴파일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와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라 묶어주는 역할이 얘니까 이렇게 원하는 내용을 출력해 오는 게 지금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맵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맵에 대한 기능 중에서 어떤 클래스들을 쭉 확장하는, 아이디들을 쭉 확장하는, 아이디나 클래스에 대한 이해가 되실 테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저는 지금 아이디 또는 클래스 중에서 아이디를 하겠습니다. 5개의 아이디를 만드는 겁니다. 이 5개의 아이디를 쭉 만들어 주려면 이전에 우리가 했었죠. 이 내용을 사용하는데 name이라는 함수와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값은 우리가 만든 변수죠. a부터 e까지, 1에서 5까지의 id 값을 병합해서 value 값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샵 해갖고 보관법을 설명해 드렸죠. 이건 뭐냐면 기존에는 샵 또는 점샵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1클래스, 2클래스, 3클래스 이렇게 되지만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id, rgo, -1, -5까지 출력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정의한 네임 값으로요. 해당 내용은 value로 들어가는 거죠. 컨텐트에 대한 value 값. 요게 value 값이 되는데 그것은 요 내부에 있는 사항들 중에서 해당 값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력을 해본다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결과값 5개의 id 값으로 정의가 됐죠. 자, 이번에는 뭐 name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냥 무조건 함수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항을 계층별로 맵이라는 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name이라는 부분은 아까 그냥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든 거지 실제 뭐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함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내용을 만약에 중첩을 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뭐 A1에 대한 값에서부터 3 값이 컬러 값 같은데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또한 자바스크립트에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이름이 있고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이름에 뭐 얘를 가져와라. 그렇게 할 때 따로 정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계층이 좀 많다. RGO에 뭐가 있다면 이렇게 스타일을 정의를 하죠. 그리고 또 RGO랑 똑같이 스타일을 공유하는데 네임이 비슷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끊지 말고, 끊는다는 것은 이걸로 종료를 시킨다는 건데 종료를 시키지 말고, 이 내용은 아까도 계속 했었던 사항인데 네임이란 부분을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정정하는 차원에서 aName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또 color AL이라고 변수를 정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여기서 정의한 사항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불러오더라도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면 하나의 밸류 값이 아닌 두 개의 밸류 값 중에 무엇을 불러올 것인지 네임을 정의해서 한마디로 변수를 정의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bcolor에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뜻은 묶어주는 거예요. 뭐 몇 번째 이런 n번째 이런 거를 할 때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데 무엇의 n번째냐, 이것의 첫 번째다. 왜냐면 이것은 여기서 정의했는데 이것은 이곳의 내용을 정의하니까 이곳의 n번째가 첫 번째다. 그리고 얘도 f 컬러라고 했는데 n번째 몇 번째냐, 또 똑같이 첫 번째로 들어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내용을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얘가 두 번째 내용이고. 그럼 출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라고 되어 있죠. rgo-a1, rgo-a2. 그 a1, a2 이런 걸 붙여주는 것은 aName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죠. aName은 이 내용 안에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기본 컬러 값 f컬러, 그러면 기본 컬러는 f컬러니까 얘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b컬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기 쉽게 얘를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출력하면은 맞는 거죠. 왜냐면 괄호가 시작된 게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두 개죠. 하지만 세 개입니다. 얘가 종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종료값 정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데 일단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해서 내용 보면은 RGO라는 그냥 수동적으로 정의한 요 사항에 네임을 동일하게 쓰는 이유가 이 값이 종료를 맨 마지막에 시켰기 때문에 요 네임을 사용하는데 요 네임의 1, 2, 3 aNames라고 해서 만든 부분이죠. 그리고 컬러가 1번 컬러로 사용합니다. 1번에 1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이 사항을 보면은 각각 1번을 사용한 거예요. 만약에 얘를 2번으로 사용하면은 두 번째 값이 나오겠죠. 컴파일을 해보고 해당 내용을 보면은 컬러가 1번, 2번, 1번, 2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얘 또한 뭐 1번으로 하든가 2번으로 하든가 봤을 때 역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A1, A2 이 부분은 아까도 했었던 내용의 응용입니다. 보관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임의로 만든 이 내용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값이냐, 두 번째 값이냐를 정의를 한 거죠. AND 붙여준다는 역할을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능을 중점으로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div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 클래스 이름이 div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은 좀 전의 내용처럼 AND가 들어갔으니까 호버 자체가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뭐 본격적인 내용을 넣는다면 단순하게 패딩이라고 해서만 넣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현재 두 개가 열려 있으니까 두 개를 닫아주게 되겠죠. 컴파일 하면은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렇게 div라는 거에 이 내용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뭐 굳이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실습했었던 그 내용을 붙여줄 수도 있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클래스명을 RGO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한 번을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붙겠습니까? RGO가 또 한 번이 붙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컴파일해서 확인해 본다면 RGO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붙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AND 부분을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 추가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새롭게 변수가 border3라고 해서 기존의 변수랑은 좀 다르죠. 밸류 값이 3픽셀로 하고 솔리드, 실선, 검정. 여기에 border라고만 넣으면 보더에 대한 밸류 값 변수를 넣었을 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할 내용은 이 내용은 아니고요. RGO라는 클래스 명이 있으면 이 클래스 명을 확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order에 border3라는 변수를 넣어줬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괄호가 안 닫아 있으니까 RGO에 존속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새롭게 배울 사항인데 여기에 on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넣습니다. 얘는 RGO 클래스가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가 된 거니까 RGO on이라는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컬러를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정의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RGO의 on 클래스일 뿐인데
여기에 또 요소를 붙일 겁니다. 이왕에 하는 김에 to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여기에 지금의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해당 부분은 이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파일이냐면 이 파일 중에서 이 내용 붙여서 추가적으로 출력이 됐었던 사항이죠. 이렇게 이 사항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항보다도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최종 대괄호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대한 괄호를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냥 하면 밋밋하니까 마무리를 해봅시다. 즉 이렇게 됐을 때는 RGO의 on이라는 클래스가 완성이 되고 거기 쉼표로 해서 RGO의 to라는 클래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 괄호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시작되는 괄호가 여기였으니까요. 한마디로 RGO에 존속된 클래스들이에요. 자 그러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컴파일을 해보고 완료를 해봅시다. 기본 이 내용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기본 내용으로 끝났어요. 종료가 됐죠. 근데 RGO에 on이 있다면 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종료가 되고 RGO에 to가 있다면 이라는 클래스 두 개의 내용이 존속돼서 각각 정의가 됐는데 각 to에 대한 내용이 붙은 거죠. 즉 여기에 보면은 컬러와 패딩으로 나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사항은 응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참고로 알려드리면 이전에도 SASS보다 SCSS가 더 많이 쓰이고 편하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죠. 중첩의 중첩이면 뭐 띄어쓰기라든가 괄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 여러가지 있지만 반응형 웹 같은 경우에는 민과 맥스 값이 있고 그 미디어 쿼리 내부에 있는 내용과 내부에 있지 않은 내용, 그 내부에 있는 내용도 종류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반응형 웹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해 드릴 거고 모르신다면 RGO의 반응형 웹이 훌륭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맥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이즈일 때는 어느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ABC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이 사이즈라면 넓이를 이렇게 주겠다. 물론 이 사이즈에 대한 내용은 종료가 됐고 클래스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중첩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클래스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최종 미디어 쿼리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닫아주는 역할. 이게 바로 중첩된 내용이 있을 때라는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미디어 쿼리가 지금은 민과 맥스가 동시에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많지가 않아요. 민 몇이었을 때가 가장 많죠.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클래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 두 개의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면서 두 개가 더 늘었었는데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클래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그리고 종료 지점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 안에 이 내용들과 이 내용 안에 이 내용들 물론 이 내용은 미디어 쿼리 디바이스에 대해서 사이즈별로 반응을 하니까 반응형 웹이고 저장을 하고 해당 내용을 컴파일을 해보면 이렇게 이 내용 안에 이렇게 붙고 이 내용 안에 이렇게 붙는 것입니다. 괄호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중첩적인 내용이 필요하니까 SCSS를 좀 더 많이 쓰고 있고 SAS 방식, 즉 SAS 방식과 동일합니다. 제가 차이점은 첫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CSS 스타일도 연동을 해오는 게 있죠. 임포트라고 하죠. 얘네들도 임포트를 합니다. 왜 임포트를 하냐면 복잡 다단한 내용 중에서 한두 개 내용을 끌어다 쓸 때가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임포트를 합니다. 그 방식은 이전에 했던 내용을 제가 지우고 SCSS라는 파일 하나를 더 만듭니다. 위치는 같은 디렉토리 이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이 디렉토리 이름으로 추가가 되겠고 보시면은 갑자기 여러분은 없는 SAS의 캐시라고 해서 폴더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든 적이 없죠. 제가 설명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인크루트를 하게 되면 이런 캐시 내용이 쌓이게 됩니다. 일단 인크루트를 하고 해당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고 당연히 루비가 있으니까 되는 거가 되겠죠. 일단 파일 하나 만듭니다. 인크루트에 올 해당 내용은 이렇게 내용을 합니다. 물론 인크루트 되는 이 대상 파일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겠고 마치 도서관,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 놓고 해당 값 중에서 원하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차차 배우게 될 사항인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인크루트 자체의 개념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이 내용을 끌어올려면 이 내용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전혀 인크루트를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기 전에
즉 컴파일을 하기 전에 제가 실습하면서 만들어졌던 아까 캐시 폴더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여러분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캐시라는 폴더가 자동 생성이 됐죠. 제가 설명한 대로 매핑 처리가 인크루트로 해서 된 거고, 그 사항은 일단 저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인크루트를 해보자. 아까 저장을 안 하고 보여드리려고 제가 인크루트를 했으니까 CSS 대상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인크루트가 되어 있으니까 얘와 얘 두 개에 대한 내용이 패딩이다. 물론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인크루트가 뭐다 라는 걸 기본적인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항을 만든 거고요. 해당 캐시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알 수도 없는 그런 폴더명이 있고 들어가 보면 대상 SCSS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쓰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즉 매핑 처리돼서 캐시 처리가 된 부분인데 해당 내용을 한번 열어보면 알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의 소스 백업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SCSS 이 내용이 이렇게 됐고 기존에는 이 내용만 복사됐지만 대상 인크루트 되는 내용도 이렇게 같이 넣어놨으니까 이 강의를 보셨으면은 이 소스가 어떻게 썼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우도록 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많은 내용은 준비하지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인크루드 될 SCSS 파일에다가 컬러 색상표를 쭉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픽셀 사이즈 수를 쭉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빨간색을 표현한다 그러면 레드라는 변수를 만들고 레드에 대한 컬러 값을 넣으면 되죠. 이렇게 물론 하나만 있으면 뭐하러 임포트를 해오겠습니까? 수많은 컬러 중에서 제가 딱 3개만 넣습니다.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컬러 키 값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쭉 많이 있을 때 임포트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올 때 무엇을 찾을 것인가, 어떤 변수를 직접 가져올 내용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직접 원하는 내용만 골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좀 전에는 해당 내용을 쭉 보면은 통으로 가져왔잖아요. 아예 그냥. 근데 통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찾아오는 거죠. 키워드를. 인풋은 동일하고 아까와는 약간 다른 게 여기다가 파일명 넣고 내용이 끝났으면 반드시 세미콜론을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럼 뭐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확장자가 없구나. SCSS가 이 내용인데 지금 얘만 불러왔어요. 확장자 없어도 알아봅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RGO라는 클래스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포트된 내용이 컬러 중에 원하는 내용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임포트된 내용 중에서 흰색을 찾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나나요? 그렇게 하면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나는지 먼저 보여드리죠. 이렇게 흰색을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완료가 되긴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규칙으로 하면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원래 CSS도 하나로 해서 끝나는 경우에 괄호가 닫히면 세미콜론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있고 이게 종료되는 시점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동일하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면은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흰색으로 해서 원하는 내용이 찾아와진 거죠. 만약에 레드를 가져와라 그랬을 때는 여기에 레드라고만 해주면 됩니다. 컴파일을 해주면 이렇게 얘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레드라는 값이 불러와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임포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학습한 부분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확장자가 없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대상 파일을 또 가져온다는 거,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러가 컴파일 했는데 났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임포트하는 경로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단번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해당 인크루드 되는 파일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럼 경로는 바로 인덱스가 아닌 이 경로가 되는 거가 되겠죠.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해당 디렉토리에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OK가 됐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당연히 적용된 사항이 되어 있고요. 만약 경로를 넣어야 된다 할 때는 이곳에 경로를 넣어도 된다는 안내입니다. 사스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인크루드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미 짜여져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 중에서 지금 사항을 복사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설치할 위치는 여러분 프로젝트 폴더 그 위치로 해서 CMD 터미널을 여시고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죠.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인스톨을 막 해서 설치를 합니다. 저는 설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금방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노드 모듈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생소하신 분들은 노드.js를 안 하신 분들이고 이 부분이 익숙하다 그러면은 노드.js를 해보신 분입니다.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들어가면 sas mq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들어가면은 mq scss라고 파일이 나옵니다. 그럼 요 내용만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셔서 가져오면은 됩니다. 해당 내용에 저는 이미 복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여기에 많은 변수와 함수들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반응형 웹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자동으로 짜여진 시스템이에요. 해당 내용 열어보면은 캐릭터 셋으로 해서 내용이 쭉 나올 것입니다. MQ에 대해서 이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거나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왜 임포트라는 자체는 기본 이 sas나 scss 파일에 너무 긴 내용을 넣긴 그러니까 많은 내용은 임포트를 해놓고 그 파일만 불러서 해당하는 변수, 해당하는 요소만 가져다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실습했었던 이 사항들은 상당히 복잡 다단한 시스템이었죠. 얘는 임포트를 하는데 그 자체 내용을 통으로 가져오게 하는 거였어요. 얘를. 그래서 얘와 얘가 두 개가 노출됐고 얘는 이 내용 중에서 해당 내용을 골라서 넣는 겁니다. 조금 발전이 됐죠. 지금은 실무로 쓰는 내용을 해볼 것입니다. 이 코딩된 파일을 가지고 오고 이제 나름 여기서 막 내용이 코딩이 되겠죠. 코딩 되면서 필요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쓴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RGO라는 CSS를 정의를 해주고 include 하는데 MQ라고 돼 있죠. 제가 좀 아까도 .scss를 안 넣어도 된다 그랬죠. 확장자 없이도 그냥 읽혀 오는 걸 보셨겠고 지금 언더바 MQ인데 스페링만 맞으면 그 이름이 맞다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동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 중에서 가져온다는 건데 이곳에 폼에 모바일이라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값을. 그럼 해당 파일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가져오는지. 폼이라고 해서 보면은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모바일이라고 했으니까. 자, 보면은 이 내용이 같죠? 컬러 레드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폼에 대한 내용 중에서 모바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는 부분 자체를 쉼표로 해 주셔야 되겠고 이번에 유틸 중에 태블릿을 가져옵니다. 세팅되어 있는 내용을. 그래서 그런 내용일 때 어떤 사항을 해주느냐 여기서 괄호 열어주고 패딩 보텀으로 해서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럼 아까와 다르죠. 아까는 동일하게 각각 내용을 넣어줬어요. 어떻게 각각 넣어줬냐면 미디어 스크린에 들어갔을 때 미디어 퀄이라고 하죠. 두 개를 여기다 넣어주는데 얘를 각각 선언했잖아요. 지금 선언해서 각각 내용이 출력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각이 아니라 하나만 출력합니다. 하나에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 MQ에 폼의 태블릿만 요소를 가져오고 이거 디바이스 사이즈일 때는 이 내용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무리해주고 전체 RGO에 대한 클래스를 마무리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얘를 컴파일을 해보면 금방 마무리 렌더링이 됐고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얘라고 하고 보겠습니다. 현재 미디어 쿼리가 두 가지가 됐어요. 어느 사이즈일 때와 어느 사이즈일 때. 클래스명은 물론 이겁니다. 하나만 넣었는데 각각 두 개가 동시에 됐죠. 현재 여기서 RGO는 하나잖아요. RGO는 하나인데 미디어 쿼리에 두 가지 반응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일 때는 버텀으로 해서 15픽셀, 요 내용일 때는 탑으로 해서 15픽셀을 하라고 정의를 했죠. 그렇다면은 MQ 이 내용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 그게 궁금하죠. 어차피 이 내용은 공개된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막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상품화만 하지 않으시면. 근데 상품화를 했다 안 했다는 논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미 짜여져 있는 코딩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폼에 모바일이라고 해서 해당 내용은 최소 넓이, 최대 넓이를 계산을 하는데 엔드로 해서 이 사항은 결정지어지는 것은 이 내용이고 이 내용 중에서 이 내용 안에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결정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내용은 고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그대로 다 통속적으로 쓰는 내용인데 이 수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파일에 아까 이 내용 다시 한번 찾아본다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22M이라든가 어떤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체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으로 결정 지어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폼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해당 요소가 관련 있는 내용인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결정 지어주는 내용 중에서 가만히 보면 1픽셀, 1EM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우리는 픽셀 증가수와 EM 증가수를 수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 아닌 EM 증가수니까 얘를 만약에 1EM이 1씩 증가가 되는데 얘를 한 5EM 5배로 해서 증가를 한다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겠습니다. 22EM과 46.24EM으로만 보도록 하죠.
해당 내용을 컴파일을 하면 뭐 완료가 됐겠죠. 그러면 5배니까 102M으로 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즉 5씩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배수에 대한 증가입니다. 그래서 기본 배수에 대해서 1EM으로 했으면 20이라는 게 정답이 됐다는 거고요. 이 해당 내용은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개발하는 시스템을 제가 우연히 찾아서 보고 알려드린 건데 직접 설치까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주석 처리 3줄로 된 게 나와 있습니다. 예제를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을 제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해당 내용에 붙여넣기 전에 타겟은 여기가 맞고 타겟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를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를 다 주석 처리를 해서 지워줘야 되니까 모두 바꾸기 해서 지워주고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해서 완료를 해본다면 해당 내용이 완료가 됐겠죠. 이 사항은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디어 쿼리를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끝나면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복사해 드릴 필요는 없고 기존에 작업했던 이 내용만 복사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 파일은 아까 그 명령어 있죠? 이상으로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은 없는 걸로 하고 여러분이 직접 설치하셔서 해당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클루드 되는 파일을 통째로 인클루드 원시적으로 아까처럼 하느냐 아니면 요소를 가져오느냐. 근데 그 요소도 이미 코딩이 되어 있는 MQ 같은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응용적인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미디어 쿼리를 가지고 최소, 최대 이런 거 할 때 뭐 MS 쪽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출력된다든가 일단은 정의를 내려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아주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여기에는 최소 위드 값, 그리고 뭐 AND 위드 값, MS 쪽의 위드 값, 뭐 오페라 쪽의 위드 값 이런 사항으로 정의를 해서 그 내부에 있는 클래스는 어떻게 주겠다라는 거를 SCSS에 한마디로 SAS에 아이디를 정의를 해서 변수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괄하는 변수를 정의를 했고 얘네를 일단 묶어주겠습니다. 묶어주고 이 안에 뭐 최소, 최대 이런 사항을 넣을 텐데 지금은 좀 색다르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뭐 MS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고 물론 현재 내용도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뭐 해상도라든가 그런 사항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밀도를 300 dpi로 정의를 한다 라는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미디어 쿼리 정의한 부분을 보여드렸죠. 그 사항을 정의를 하려면 일단 미디어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 여기에 기본적인 값을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값을 정의를 하고 AND 내용은 아시겠죠. 여기에 보관 얘랑 얘 딱 나와야 됩니다. 이제 보관이 뭐다 얘기 설명 필요 없고 보관 딱 그러면 붙여주는 거 무엇을 이것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 안에 이제 일반적인 CSS를 넣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마무리를 미리 해놓고 이렇게 일반적인 스타일 시트를 넣고 컴파일을 완료하면은 지금처럼 변경됐다고 나오고 이 안에 이 안이라는 것은 얘까지가 정의가 되고 이건 어차피 우리가 정의를 한 건데 지금 핵심은 기본사항에 이제 end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기니까 이 사항을 변수에 정의해서 출력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또 이렇게 백업을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변수를 어떤 뭐 이상한 달러 표시 그것만이 변수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학습했었던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아주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CSS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쉼표를 해서 하나를 붙여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사항을 만들어줬는데 변수로 했었던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따로 붙여주는 그 개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입니다. IT라는 거를 RGO의 이 내용에 똑같이 반영이 될 수 있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 내용을 정의를 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출력이 되면서 얘의 콤마로 해서 얘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컴파일 하면 이렇게 정의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붙여주는 것, 즉 무조건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쓰는 것은 변수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응용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개를 붙여줬어요. 통합으로 아예 이렇게 됐을 때 컴파일 해보면 알겠지만 참고로 알려드릴 것은 여기서 클래스나 아이디 들어갈 때 숫자는 에러가 납니다. 일단 에러가 나는 자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면 이렇게 에러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내용은 영문으로 해주시고 이걸 다시 컴파일을 했을 때 완료가 되죠. 해당 내용은 보면 아까 좀 전에 에러 난 내용을 지금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두 개가 각각 붙었죠. 아까는 하나의 이 내용이 통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요소에 각각 붙여준 거예요. 같은 내용을. 무엇을 붙여주냐면 보시는 것처럼 얘를 여기에도 붙여주고 여기에도 붙여주고 요소를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클래스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RGO를 붙였어요. IT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출력이 되고, 더 확대해서 이 클래스를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 또 IT를 붙였어요. 여기는 RGO를 붙이고 렌더링 되고 해당 내용을 보면 붙여줬죠. 얘를. 그리고 또 얘를 붙여줬어요. 각각 내용인데 통합을 해서 하나씩 붙여준 거죠. 각각이라는 것은 이거를 설명한 거고, 이제 얘를 IT에 붙이고 얘를 RGO에 붙이고 이렇게 내용이 정의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RGO라는 이 검정색 컬러 보면 IT와 S2003이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IT, RGO를 붙였으니까 공유가 되고, 또 이곳에 IT를 붙였으니까 공유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RGBA, 알파 값을 붙이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클래스에 0.7이라고 해서 레드 값을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 IT라고 해서 붙여주는데 이 내용을 붙여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IT에는 컬러 레드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레드 값이 붙여졌으니까 그냥 이 값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RGO 값, 붙여준 값에는 IT라는 게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 컬러, 이 내용이 풀려서 RGBA니까 뭐 25, 0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0.7이라고 해서 정의가 되겠죠. 해당 내용을 컴파일을 해보고 확인을 해본다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IT는 그 자체 선언된 그대로고, 얘는 IT에 붙여줬으니까 RGO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졌다는 것은 이 자체로 풀려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붙여보겠습니다. 기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에 앞으로 있을 IT에 대해서 붙여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RGO 그대로 되겠지만 밑에 또 정의를 하겠죠. 정의하는 곳에 IT가 가장 먼저 붙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를 설명하는 건데, 위에는 RGO 그냥 컬러값 검정으로 되고 밑에는 아마 IT 쉼표 해갖고 RGO가 붙어집니다. 왜냐면 이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IT에 RGO가 붙는 것입니다. 컴파일을 해보고 얘라고 돼서 결과값을 보면 이런 식으로 IT RGO라고 해서 역으로 붙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해볼 내용은 사용자 변수라고 해야 되나요? 무조건 변수는 달러 표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식을 %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고 RGO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계속 연달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단순하게 이렇게 검정을 해주고 괄호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RGO라는 변수를 적용받은 곳에는 컬러 검정이 무조건 붙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 내용, 당연히 before after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고, 해당 요소 뒤에 이 내용을 넣으면 애프터인지 비포인지 거기에 따라서 컨텐트를 표기를 해주는 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붙여주는 거. 여기에 내용을 넣는다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RGO에 대한 선언을 닫아줍니다. 이제 클래스를 정의해서 출력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하는 클래스는 A2003이라는 클래스명이 있다면 여기에 패딩을 정의하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붙여주는 거.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두 가지로 반영이 됩니다. 그냥 A2003이라는 곳에 얘만 적용된 사항이 있겠고, 지금 보니까 붙여줬는데 얘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검정, 얘네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검정과 패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검정을 머금은 내용이 생기고 패딩을 머금은 내용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패딩은 따로 정의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두 개가 생깁니다. 검정으로 정의된 사항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여기에는 또 이런 간단한 내용을 넣는데 붙여놓겠습니다.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갈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얘네 두 개만 변화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총 3개의 CSS가 생길 거예요. 뭐냐면 기본 얘 덩어리와 얘 덩어리가 각각 생깁니다. 밸류 값들은 요 밸류 값들로 해서 정의가 되는데 얘와 얘를 포함한 내용들이 생기고 거기에 추가로 B4라는 내용이 붙어서 추가됩니다. 큰 덩어리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을 해보면 완료가 됐는데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얘는 개별로 각각 정의를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붙여주라는 내용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2003과 2100에 대한 두 개를 통합했어요. 통합하고 검정. 근데 얘는 추가적으로 얘의 비포, 얘의 비포로 해서 이 내용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통합해서 반영되는 부분들은 얘네로 반영이 된 거고 얘네는 각각의 개별 솔로 값으로 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또 새롭게 내용을 추가를 하겠는데 RGO라는 클래스의 패딩, 좌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RGO라는 것에 뭐 다른 내용도 좀 군더더기처럼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내용이 이렇게 막 생겨갖고 적용값을 얘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이렇게 한다면 IT가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2003이 IT 옆에 IT고 IT 옆에 추가가 되겠고, 헷갈리시라고 일부러 했는데 뭐 헷갈릴 것도 없죠. 스팬이 있다면 이 내용은 2100이다. 근데 다른 거는 밸류 값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내용을 그냥 공유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까처럼 단독으로 스팬에 A2100이 있다면 해서 헤딩 50이 되고, 붙여달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 자체가 여기까지죠. 여기에 요렇게 여기가 2003이죠. 총 3개가 붙여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내용을 컴파일해 보면 완료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해드린 대로 여기에 하나하나씩 붙었죠. 얘를 공유하고, 얘도 어차피 붙긴 붙었어요, 위에. 근데 얘도 따로 정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로 공유하는 내용이 있고 단독으로 하는 내용이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내용은 길지만 너무 단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RG온이라는 곳의 컬러를 이렇게 해주고, 이 적용받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내용만 길 뿐이지 아주 단순해요. 이 내용은 얘를 지금 전부 공유를 하고 있죠. 얘부터 얘까지.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다면 여기로 A1부터 A5까지 쭉 적용돼서 이 내용을 공유하겠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대로 이 내용이 있으니까 각각 내용이 선언이 돼서 이 내용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해당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설명해 드린 대로 얘를 모든 클래스가 공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각 클래스마다의 값을 줬으니까 정의가 들어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는 한 번에 내용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좀 전의 내용과는 다른데 결과는 같습니다. 설명할 거 없이 컴파일을 해보면 이렇게 줄바꿈이 쭉 됐다는 것 자체고요. 왜냐면 여기서 공유할 내용은 그냥 이거예요. 1 자체를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공유하지 않고 2를 공유하겠다. 그럼 또 여기다가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임포트 그리고 인크루드 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텐데,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 인크루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 얘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거죠. id 변수, 요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얘에 대한 값을 주는 거예요. 변수 주듯이 얘에 대한 값을 주는데 변수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일반 괄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좀 알기 쉽게 위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사이에 이게 틀렸네요. 이 내용이 아니라 변수는 얘죠. 이렇게 위드로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 밸류 값 750픽셀 정도로 해볼까요? 얘를 종료하고 이제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얘는 컬러 값만 일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넓이 값은 얘를 가져오는데, 그럼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마무리를 해주고 이제 불러오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RGO라는 클래스가 이제 막 진행되고 인크루드를 하는데 RGO에 대한 걸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컴파일하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완료를 했고 해당 사항을 보여드리면 750이라고 정의가 됐어요. 그럼 맞게 정의가 된 거죠. 비어 있어도 어차피 이 자체를 통으로 가져오니까